안녕하세요. 뭉트니스의 김성훈 코치입니다. 불균형 평가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신청해주신 분들 세 분에 대한 자료만 제가 미리 다운을 받아놨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A님 사진이랑 영상을 아주 잘 보내주셨어요. 일단 몸부터 사진을 보고 분석을 해볼 건데, 자, 왼쪽 오른쪽 봤을 때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이 커브가 다르죠. 허리에 대한 커브가 이쪽에서 봤을 때 커브가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뭐 사진 찍은 각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오른쪽 어깨만 지금 상완골이 약간 전방 활주된 양상을 띠고 있고요. 사실 측면 사진을 봐서는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보고 캐치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최A님 앞면 봤을 때 뭔가 정렬이 조금 안 맞네, 이 어깨가 더 넓게 보여지네, 이 어깨가 좀 말린 듯한 느낌이네, 이 정도는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쪽 무릎에 과신전도 나타나 있는 상태고요. 과신전이 나타나면서 골반도 돌아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척추도 굳어 있을 테고, 후면 사진에서 그 모습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데 우측 무릎의 과신전이 조금 더 심하다, 그리고 골반이 높낮이가 아주 미세하게 다르지만 뭐 심한 편은 아닙니다. 날개뼈도 이 우측이 좀 더 아래쪽으로 왔는 걸 봤을 때 이 견갑 같은 경우랑 이 견갑이랑 이 견갑이랑 움직임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견갑이라고 하는 게 견갑이 6가지 움직임이 있어요. 이 중앙 상태에서 위, 아래, 거상, 하강이라고 하고요. 상방회전, 하방회전, 전인, 후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견갑이 6가지 움직임이 나타나려면은 딱 중앙부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날개뼈가 사실 오른쪽도 지금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지금 견갑이 약간 벌어졌죠. 벌어진 상태, 상방회전이 된 상태에서 거상, 전인까지 같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날개뼈는 한 칸씩밖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날개뼈가 여기 있어. 얘가 거상도 하고 하강도 하고 뭐 전인도 하고 후인도 할 수 있는데 시작점 자체가 여기야. 이미 상방회전도 돼 있고 거상도 돼 있고 전인도 돼 있어. 얘가 더 나오게 되면은 이 어깨 공간 자체가 과하게 좁아지다 보니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더라도 불편하고 찝힐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통증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날개뼈가 제 위치로 내려와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최A님 같은 경우에는 이 모습만 봤을 때에는 운동을 할 때 상당히 좌우 움직임이 많이 다를 것 같다. 왜? 보통 이런 몸 상태에서 대부분 그냥 운동을 시작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웨이트를. 근데 내가 좀 불편해. 그러면은 요령껏 해요. 내가 이 범위로 하니까 안 아프네? 내가 요 범위로 했으니까 아팠어. 그럼 여기까지만 해야지 하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편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구조물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근육이 계속 붙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근육도 성장도 안 하고 불편함만 나타나. 그때 이제 제일 문의들을 많이 주시는데, 지금 운동을 그렇게 오래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몸을 봤을 때. 그래서 아직 그렇게 불균형한 상태로 근육이 많이 성장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거니까. 사실 뭐 그렇게 여태까지 뭐 불균형 피드백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심한 분은 아니어가지고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척추에 대한 기능만 좀 확보해주고 고관절 움직임만 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해도 충분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지 않나. 네, 물론 운동은 배우시는 게 좋긴 합니다. 숄더 프레스 영상 보내주신 걸 한번 확인해 볼 텐데, 후면 영상으로 볼게요. 높낮이가 조금 안 맞지만 지금 봤을 때 이 팔꿈치 각도가 달라요. 상당히 오른쪽은 좀 안정적으로 받은 느낌인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손목도 서 있게 되고 상완골이 내회전된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밀 때도 팔꿈치가 펴지는 속도가 다르죠. 영상이 좀 삐뚤어져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확연하게 좀 오른쪽이 먼저 안정적으로 잡히고 왼쪽은 팔꿈치가 앞에 있는 게 보이죠. 밀 때는 팔꿈치가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데 내려올 때는 또 팔꿈치가 뒤로 빠지려고 그래요. 계속 상완골의 회전이 크게 나타나져서 이 왼쪽 어깨나 팔꿈치 쪽에 조금 부하가 많이 실리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운동을 잘 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진짜 이 척추 움직임 정도만 어느 정도 확보해줘도 나아질 만한 상태라 전혀 심각하지 않은 상태고, 스쿼트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 어때요? 이것도 팔꿈치 높낮이가 달라요. 오른쪽에서 뒤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영상을 처음 봐가지고 골반 도는 거 보이죠? 골반이 내려가면서 스윙 한쪽으로 이렇게 쭉 빠지면서 나타나요. 이게 고관절 좌우 움직임,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 고관절이 내회전 외회전 되는 각도도 다르고 굴곡되는 각도가 달라서 그런 건데, 이거는 사실 지금 웨이트를 하신다라기보다는 일단 웨이트를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어느 정도 만드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가슴 자극이 더 세다고 했죠. 오른쪽 견갑이랑 오른쪽 상완골의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왼쪽에서는 공간이 좁아진 상태고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는 상태니까 계속 하면 할수록 불편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2가지 동작 정도
정도 추천을 드릴 건데 이걸 좀 꾸준히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웨이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작을 보시면 또 몇 세트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느꼈을 때 좌우가 어느 정도 맞아졌다, 움직임이 비슷하게 나온다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거 3세트 했으니까 이제 운동해도 되겠지? 이러면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이 두 가지 동작을 좀 꾸준히 해주시고 이제 두 번째 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빈님.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 진짜 감동을 받은 게 와, 이분은 정말 진심이구나 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영상을 많이 지운 거거든요. 겹치는 게 많아서 다 정면, 측면 이름을 다 붙여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보고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이 나빴다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좀 마음이 편안했다. 제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다 해놔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모든 폴더를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랬습니다. 사실 이런 평소 습관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큰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는 않고요. 성장기 때 만들어져 있는 습관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런 어깨 충돌이라든지 내가 불편함이 느껴서 동작을 할 때 원인을 좀 바로 알아야 돼요. 어깨가 내가 척추가 너무 말려가지고 견갑이 밀려나서 공간이 좁아져서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그냥 견갑이랑 상완이랑 그 움직이는 패턴, 견갑 상완 리듬 자체가 무너져서 내가 팔을 움직일 때 견갑도 자연스럽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움직이는 패턴이 깨져가지고 통증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팔 구조가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고 너무 다양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시즌2 시작할 때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내 정말 불치병처럼 느껴졌던 그 통증을 완전히 해결해준 동작일 수 있지만 나한테는 그게 오히려 내 관절을 더 갉아먹은 최악의 동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고 운동 배우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운동은 직접 배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몸이 좀 많이 틀어져 있네요. 팔꿈치 외반 각도 좌우가 좀 많이 달라요. 좌우측 팔의 구조가 좀 많이 다른 편이고 견갑 같은 경우에도 원래 위치보다 좀 더 들려있고 밖으로 빠져있는 걸 양쪽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아예 후면에서 찍어주신 게 아니고 좀 사선으로 찍혀가지고 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척추 분절도 지금 흉추 중앙부 하부 부분에서 분절 기능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 봤을 때 그쵸, 팔꿈치 각이 많이 다르죠. 이게 일부러 이러고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척추가 많이 회전하진 않았는데 팔 구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동영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굴고 자, 지금 봤을 때 손 모양이 달라요. 지금. 근데 이게 뭐 어렸을 때 뭐 팔이 부러졌던 거일 수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간혹 가서 이 좌우 팔의 구조가 조금 많이 차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와 똑같은 움직임 가져가면 무조건 불편해집니다. 느낌 자체가. 신전, 외전, 견갑의 상반 회전이죠. 하방 회전, 풀다운 자세. 어때요? 우측이랑 좌측이랑 견갑 상완 리듬이 완전 다르죠. 지금 이렇게 오른쪽이 견갑과 상완이 세트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수축할 때 보시면은 오른쪽 등 근육이 수축되는 게 보이죠. 왼쪽은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상완골이 아래로 견갑의 하방 회전이 나타나는데 하방 회전이 안 되니까 상완골이 대신 보상작용으로 내회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축 지점에서 확인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얘는 등 근육, 이 광배 하단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광배 이 위쪽 동네까지 움직임이 수축되는 게 보여요. 근데 왼쪽은 어때요? 우리가 견갑이 상방 회전되다가 하방 회전 될 때 광배가 쓰인다는 느낌보다는 후면 삼각근이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수축을 최대로 했을 때 얘 날개뼈가 하방 회전되면서 뒤로 모여요. 후인되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여전히 밖에 있죠.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갑 상완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전달을 할 때 상완에서 견갑으로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고 움직일 때 견갑 상완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팔 따로 견갑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견갑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 이상 빠져있는 상태에서 얘만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불편함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움직임들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견갑이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운 거예요.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인데 이렇게 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얘를 끝까지 뻗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견봉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상완 골두가 들어있는데 이 상태에서 기울었어. 근데 끝까지 내가 들어 올리려고 해. 그러니까 마찰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에 찝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왼쪽은 어때요? 오히려 들려있는 상태니까 공간이 넓잖아요. 어깨의 불편함 왼쪽에서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이쪽 팔이 진짜 많이 돌아있네요, 왼쪽이. 지금 수평 외전의 움직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움직임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추, 흉추의 분절이 아예 안 나오고 있고요. 요 기준에 맞춰서 동작들을 조금 추천을 드릴 건데 일단 움직임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면은 몸 자체가 제가 어떻게 기울었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레벨이 왼쪽으로서 높이 올라가졌다. 그러면 스쿼트 견착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팔꿈치 위치가 달라지겠죠? 스쿼트 후면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쿼트 바 맸어요. 어때요? 왼쪽 팔꿈치가 더 많이 들려있고 지금 보시면은 뒤로 나오죠? 팔꿈치 높이가 어때요? 오른쪽이 더 아래에 있고 왼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확실히 등에서 받쳐주는 느낌이 드는데 왼쪽은 그냥 어깨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당연히 체중이 한쪽으로 실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골반이 어떻게 돼요?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은 바도 회전을 하는 거예요. 발을 사실 여기서부터는 아무리 잘 맞춰봐야 큰 효과를 볼 수가 없고 일단 스쿼트를 하실 거다 하시면은 내가 하프 스쿼트를 할 게 아니라면은 조금 더 발의 간격을 넓혀두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뒤꿈치가 견봉 너비가 될 수 있게끔 좀 더 벌리는 게 좋고요. 자, 골반은 어떻게 돼요? 제가 스윙 나타난다고 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상태로 운동을 하시면은 계속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여기 분절이 너무 안 나와서 허리에서 긴장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조금 그런 상태고 개인적으로 저는 벤치프레스도 조금 궁금한데 네, 다를 겁니다. 이거 무조건 다를 겁니다. 높낮이 기울 거예요, 이제 하면서. 일단 바에서 보이는 간격 자체가 다르죠. 분명 시작할 때는 좌우 잘 맞춰놓고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가 중앙 지점이고 내려갈 때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쏠렸어요, 지금 무게가. 그럼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움직임 자체가 다르니까 나는 가슴 이러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좌우 근육이 다르게 성장을 하겠죠. 이걸 억지로 맞추려고 해도 근육 운동이라는 거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근육이 움직이려면은 근육의 길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흉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쇄골지도 있고 흉골지, 늑골지, 뭐 윗가슴, 중간가슴, 아랫가슴 쉽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육의 길이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거를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움직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내가 근육 여기 중간에 엉켰어요. 근데 이러면은 일단 이걸 풀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확보를 하고 내가 잘 움직여져. 맨몸으로 하니까 너무도 쉬워. 더 단련을 하고 싶어. 중량을 올릴 거야. 이게 웨이트 트레이닝인데 근육의 길이가 늘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꼬여있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무게로 찍어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치겠죠.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몸에 부족한 기능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그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몸이 너무 많이 움직임이 깨진 상태예요, 패턴이. 뇌에서 움직이는 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걸 더블 렉 클릭을 하면은 영상이 켜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켰는데 갑자기 카카오톡이 뜨고 갑자기 네이버가 뜨고 다른 창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바이러스를 먹었구나, 뭔가 실행했을 때 경로가 뭔가 꼬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당겼을 때 또 다르죠. 오른쪽은 아까 우리가 맨몸으로 확인했을 때 봤던 것처럼 오른쪽은 상하방 회전이 조금 잘 나타나는데 왼쪽은 견갑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상한 골만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다가 이제 어깨가 찢어졌다 하면 혹은 관절 와순이 찢겼다 하면 슬랩이나 방카르트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아니면 극상근에 부은 파열이라든지 그 이두건에 파열이 나타난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근골격계 질환들이 생길 수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빈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제점들이 다 저기 견갑상을 리듬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상태고, 그 다음이 이제 골반에 대한 회전도라서 제가 이 빈님 같은 경우에는 견갑 상완 리듬에 좋은 동작들을 2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동작 보시고 견갑 상완 리듬 움직임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들이고, 우리가 힘을 전달하는 순서는 머리로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눈 깜빡일 때 머리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양치할 때 어느 손가락 어디 굴곡근에 힘주는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시스템 움직이는 회로 이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작들이니까 조금 보고 많이 따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세 번째입니다. 유씨님. 자,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저는 이제 KBS를 나가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뭐 근골격, 거기선 근골격 질환이 아니라 질병들에 대해서 알아요, 보통. 근데 이제 진짜 아프고 병원에 있는 케이스를 다루고, 저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런 걸 하시면 좀 건강에 좋다, 예방하실 수 있다, 이런 동작들 알려주고 처방을 해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물리치료를 받고 병원을 가잖아요. 그거는 내가 몸을 잘못 써서 고장 나가지고 고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운전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망가지겠죠. 똑같은 부위가 긁히고 똑같은 부위가 뭐 부품을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을 잘못 써서 계속 망가지고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이러는 것들은 병원에 간다고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걸 바꿔야 되는 거고, 그게 트레이너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제가 항상 강의하고 세미나 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물리치료사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공부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아픈 사람들, 망가지고 부품을 교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회복시켜주고 일상생활로 복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내가 운동할 때 불편한 거는 그냥 내가 몸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트레이너와 물리치료사 그리고 병원, 이런 거는 차이점이 이렇게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면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척추가 조금 굳어 있구나, 많이 굽어 있구나, 골반이 이쪽 방향으로 조금 빠져 있구나, 이 정도가 보입니다. 뒷면 사진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골반이 조금 돌아 있구나, 견갑이 조금 여기가 들려 있구나, 뭐 이 정도인데, 사실 그렇게 심하게 틀어진 상태가 아니라서 이걸로 말씀드려도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 운동 영상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오버헤드 숄더 프레스를 하고 계신데, 밀리터리 프레스 OHP라고도 하죠. 지금 보실 때 이 무릎 자체가 곧게 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꺾여져 있는 상태로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꺾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도 데미지를 받을 거고, 우리가 원래 오버헤드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랩풀다운이랑 움직임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버헤드 숄더 프레스를 끝까지 수축한 상태가 등 운동으로 치면 풀업이나 랩풀다운 끝까지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내려왔을 때 광배근에 힘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의 무게중심이 무너지면서 지금 허리와 무릎에 좀 체중이 많이 실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서서히 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무릎이 어떻게 돼요? 무릎이 펴지면서 나가죠. 그럼 무게중심이 또 이동을 하면서 어깨보다는 다른 데에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목 주변에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 하체가 이렇게 많이 흔들린다는 거는 너무 나에게는 조금 지금 내가 다루기에 내 코어에서 못 받쳐주는 무게다. 이걸 조금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깨에서 밀어낼 수 있는, 그냥 내가 미는 데 집중했을 때 밀어낼 수 있는 무게랑 코어에서 체간의 안정성이 잡혀서 견딜 수 있는 무게랑은 좀 개념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몸이 좋아지려면 항상 제일 약한 데 기준을 맞춰줘야 됩니다. 내가 성인이고 뭐 조카가 놀러 오거든, 한참 어린 동생이 놀러 왔어요. 초등학생을 놀아줄 거야. 이러면은 초등학생을 놀아줄 때 내가 초등학생에 맞춰줘야지 초등학생이 내 수준에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지의 움직임이 체간의 안정성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상태예요. 왜? 10kg 같은데 지금 숄더 프레스 40kg를 밀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코어는 빈봉 한 20개도 조금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간의 안정성이 잘 잡혀있다는 거는 복강 내압이 잘 형성되어 있다, 골반 기저까지 압력이 잘 활성화가 되어 있다, 호흡을 잘하고 있다, 코어가 잘 잡혀있다, 필라테스는 박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약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우, 잠깐만요. 자, 지금 이것도 무게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일단 중력은 어느 방향이죠? 수직이죠.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그냥 물리 법칙이에요, 법칙. 근데 지금 무게가 여기 있는데, 무게가 몸이 이렇게 서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그럼 애초에 백스텐션을 조금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허리에 힘이 걸린 상태로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체를 이렇게 과하게 앞으로 쓰거나 1대1로 움직이면 몰라요. 파워리프팅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상체가 이 상태에서 얘가 나가는 만큼 정확하게 1대1 비율로 떨어져. 이 상태에서 고관절이 접혀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일어나자는 게 스쿼트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전에 보면서 제가 척추가 조금 굳어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골반이 조금 옆으로 빠져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척추에 대한 분절이 확보가 되지 않은 채 움직이니까 1대1 비율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체만 쏟아졌어. 그럼 무게가 허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내려가면은 무릎, 허리에 체중이 실립니다. 또 내려가면서 볼 때 상체가 아마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요. 상체 각도가 지금 말렸죠.
아까 시작했을 때보다 상체 각도가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든 강제로 무게중심선을 맞춰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발의 중심부와 내 대퇴와 바가 수직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쏠렸잖아요. 내가 이러고 쏟아져 있는 거야. 왜? 가동 범위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발목도 안 나오고 고관절도 안 나오고 척추도 안 나오는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척추의 분절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고관절 굴곡근이랑 지금 너무 숙여져 있어요. 이거는 거의 너무 과하고 체간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무게고, 일단 무게를 좀 내려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많이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다친 적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유씨님 같은 경우에는 척추에 대한 분절, 고관절 굴곡 강화 운동을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 동작들을 아까 앞에 분들이랑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좌우가 어느 정도 비슷해지고 이 동작이 나한테 너무 쉬워질 때까지 좀 꾸준히 하시고 그 이후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피드백 드리는 게, 이 고객님들이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내줄 때 제가 너 잘해 못해 이거를 평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다치고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다쳐보고 수술해보고 하니까 이 웨이트 트레이닝에도 분명히 정답이 있고 맞는 움직임이 있는데, 운동이라는 특성상 약간 수컷의 본능이라 그래야 되나? 안 배우고 그냥 막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 기능 운동이 내가 평생 할 게 아니구나, 당연히 평생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 되고 기능 어느 정도 잡히면은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 점검하는 것처럼 한 번씩 점검을 해서 내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혹시 좀 볼트가 풀려있는 게 있으면 다시 조여주고 기름칠 해주고 하는 게 기능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A님, 이비님, 유씨님 이렇게 세 분 피드백 드렸는데,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있는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오픈 카톡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앞에 분들이 보내주신 것처럼 사연, 성함, 그리고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잘 보내주신, 그리고 특별히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케이스를 제공해 주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조금 보내드리려고 연락처를 부탁드리는 거니까 연락처도 꼭 같이 적어주시고, 후면 사진, 후면에서 하는 운동 혹은 측면에서 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